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아파트별로 단수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 시간을 통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단지별로 제각각이라는 불만은 일단 해소됐지만 특정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만 불편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톤 이상 저수조를 사용하는 아파트 113곳의 물 공급 시간이 오전, 오후 각각 6시부터 9시까지 통일됐습니다. 기존처럼 저수조 공급 밸브를 잠그고 남은 물을 사용한 뒤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밸브를 정상화하고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 가동 시간을 통일했습니다. 10분씩 하다가 3시간 되니까 그래도 세탁기는 돌릴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데 근데 그 물에서 찌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로 그 물은 못 씻기고. 제각각이던 급수 시간이 통일되면서 물 차별 논란은 일단 해소됐지만 강릉시 입장에선 물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에서 지금 이제 변경을 했는데 사용량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좀 변동이 좀 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특정 아파트 주민들만 희생하고 있다는 불만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일반 주택과 상가 등 계량기 5만 3천여 개를 50%, 75%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됐지만 단수가 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맘카페와 중고거래 앱 등 게시판에는 불만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약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고 아파트만 이렇게 단수를 하니까 불만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일반 주택, 상가 등의 단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공동주택처럼 관리할 수 있는 관망 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급 배관도 정수장과 직접 연결된 경우가 많아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급수와 단수를 반복하면 노후시설의 파손까지도 우려됩니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것도 강릉시의 고민입니다. 한 차례 단비가 내렸지만 아직 재난 극복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대체 수원을 찾아 오봉저수지 취수량을 최소로 줄이고 전 시민이 최대한 물 절약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도암댐 도수관로 물이 20일쯤부터 시험 방류를 거쳐 공급됩니다. 수질검증위원회를 꾸린 강릉시는 방류를 시작한 뒤라도 수질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개의 문이 있는 대형 배수터널. 남대천 상류에 설치된 배수터널에 작업자들이 오가며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도수관로 물 시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 작업입니다. 20일쯤 시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오봉저수지를 지나 있는 배수 터널을 통해 도암댐 도수관로의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강릉시는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꾸려 도암댐 도수관로 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가 추가적으로 벌인 30개 항목의 수질 검사 결과 불소와 망간 등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정수를 통해 제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질검증위원들은 24년 전 수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수관로 안에 내부적인 상황들을 아까 뭐 어떤 식으로 수질 검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 상황 뭐 수동 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게 강릉시는 수질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방류를 시작한 이후라도 생활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우리가 받는 물로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중지할 겁니다. 한편 도수관로의 물을 하루 10,000톤 방류하면 그만큼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없는 이상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최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5세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발언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연에 공격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도민 발언에 공감한다면서도 도민 정서가 중요하고 사업이 착공한 만큼 본인도 중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 르네상스를 열자며 마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강원도 타운홀 미팅.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공격적으로 관광 자원을 발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한 참석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의 자연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좀 쉬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의 무주, 덕유산 케이블카를 언급하며 해당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의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케이블카 생긴 다음부터 절대로 안 가거든요. 그 신비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덕유산 케이블카가 생기고 나서 방문객 상황이 어떤지를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관광 개발의 방향은 도민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관광 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후 오색 케이블카 질의는 현장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손을 들게 해 찬반을 묻는 약식 투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진태 도지사는 찬성한다에 손을 들었는데 오색 케이블카가 환경 규제를 통과해 착공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 규제 관련해서 묶여 있다가 지금 그것도 네, 통과했죠. 다 통과해서 이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예.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2023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고 올해 4월에는 케이블카의 지주 위치를 공개하는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것 아니냐며 사업 중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점검은 한번 해볼 텐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 나도 중지시키기 어려울걸요. 다른 질문자는 착공은 했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강원 타운홀 미팅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발언을 두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열망과 낡은 관성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줬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이번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려다가 연이어 제지당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지사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에게 강원도 실정을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 미팅. 지역 주민 토론 시간이 되자 김진태 지사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듭니다. 다른 분 준비된 지사님도 좀 참으시죠. 우리 일단 세 분 좋은 얘기라서요. 한 가지만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김 지사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네. 대통령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이 여파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주말이 지나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가 두 차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끝내 발언을 막았다며 야당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단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하소연을 듣는 자리지 야당 도지사가 정치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원도 민심부터 챙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쟁 삼지 말라며 가세했습니다. 어려움 거름을 해주신 도민들께 발언 기회를 드린 당연한 조치입니다. 대통령 이하 공직자들은 이를 경청하는 게 마땅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와주신 데 대한 고맙다는 말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양구 두타연 이런 것 등등 우리 지역의 그 실정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김 지사는 타운홀 미팅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포함된 강원 지역 현안들을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제출하겠다고 완곡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김 지사 발언권 제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지난 주말 사이 100mm 안팎의 단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 밤부터 최대 20mm의 비가 예보돼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강릉 등 중남부 동해안에 5에서 20mm, 북부 동해안에 10에서 40mm, 내륙과 산지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는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강릉시 주 상수도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사흘째 늘어나며 오늘 오전 9시 기준 16.3%를 기록했습니다. 12일 기준 11.6%에서 5%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으며 지난 주말 100mm가량의 비가 내린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강릉 시민들의 급순환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평년 대비 저수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가뭄 대응과 절수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대규모 절수를 위한 운영 안정형 절수 패키지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치료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용수를 제외한 병원 전 구역의 제한급수 75%를 시행 중이며 향후 지자체 단수 시행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일 250톤의 물 사용 줄이기를 핵심 목표로 직원 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하루 1,800식 규모의 도시락을 강릉 외부에서 공급받아 물 사용을 차단했습니다. 환자식은 정상적으로 제공하지만 일회용기를 사용해 세척에 필요한 물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단체와 전교조, 정의당이 오늘 도의회를 방문해 이영우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폭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도의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번복하면서 교육청에 복귀했습니다. 도내 교육시민단체 등은 최 협력관의 파면과 경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지난 7월 관광객 증가율이 지난해 7월 대비 20.9%, 전월 대비 47.6% 올라 강원도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백시는 이처럼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로 올해 유독 더운 날씨에 열대 없는 고원도시라는 기후적 장점과 제10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흥행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운탕고도 1330 트레일, 별빛 요가, 발원지 백패킹 등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분석했습니다. 삼척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죽서루와 성내동 일원에서 2025 삼척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합니다. 야행은 밤에 즐길 수 있는 7개의 야경인 칠야 1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첫날인 개막식 때는 삼척 우체국에서 죽서루까지 도호부사 행차와 이사부 장군 승리의 날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죽서루에서는 전통 줄타기 공연과 조선시대 연희극인 죽서야연이 펼쳐지고 27일 삼장사 숲속에서 전통 산사 음악회가 열립니다. 환경단체가 영랑호를 시민을 위한 자연 생태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영랑호 관광단지 사업이 초래할 생태계 파괴와 오염물질 유입,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지적되지만 속초시는 경제적 효과만을 내세우며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